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시간입니다. 교재 96쪽에 보시면 투자부동산 나오죠? 그죠? 지금 여기서 투자부동산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얘가 초반에는 우리 국제회계기준이 14회부터 도입이 됐는데 초반에는 출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 최근부터 출제되고 있습니다. 19회 때 출제됐고요. 20회 때 출제됐고 21회 출제됐으니까 한 문제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예측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데 여기서 투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갖고 얘기해요. 어렵진 않아요. 투자 부동산은 유형자산보다 훨씬 뭐합니까? 심플합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의 정의는 뭐죠? 임대 수익을 원해요. 무슨 수익? 정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임대 수익을 원합니다. 월세 받을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시세 차이. 무슨 차이게요? 시세 차이. 시세 차이. 가만히 놔두면 토지와 건물값은 올라요. 그죠? 그리고 엔드입니다. 엔드 둘 다 노릴 수도 있고요. 임대 수익 엔드 그리고 시세 차익을 원해요. 그러면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의 분류 5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보기를 주어지고요. 기억윤에서 투자 부동산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반드시 눈도장은 찍어주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장기 무슨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굿,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여러분, 망설이는 중에도 어때요? 내가 시세 차익을 낼지,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가 망설이는 중에도 어때요? 땅값은 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소유하고 줄지셔야 돼요.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용 리스로 내가 빌려주고 있다.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자, 운용 리스예요. 무슨 리스? 운용 리스만 투자 부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운용 리스로 뭐 하기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운용 리스로 월세 받을 거래. 운용 리스로 월세를 받을 거래. 그러면 당연히 투자 부동산으로 가겠고요. 5번째,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나는 처음부터 투자 부동산이야. 나는 처음부터 투자 부동산이야. 월세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니까 정독해서 OX를 여러분들이 발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럼 뭐예요? 재고자산입니다. 내가 쓸 겁니다. 그럼 무슨 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것은 재고자산 아니면 유형자산이겠죠. 읽어볼까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뭘로 분류하나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요게 간평시험에 나왔는데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뭘로 분류해요? 재고자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뭘로 분류합니까?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가사용. 그죠? 내가 쓸 거야 이거죠. 미래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미래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사용 부동산을 뭐한다? 포함. 내가 쓸 거다. 그럼 무슨 자산으로 분류할까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건물은 금융리스 안 해요. 그죠? 웅진코에 이런 정수기는 금융리스겠지만 이해되나요?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반드시 체크, 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투자 부동산도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래요? 공정가치 모형. 원가 모형은 뭐죠? 공정가치를 싸그리 무시하죠. 계속 원가로 평가하겠다. 5년 전에 1억인데 지금 현재도 얼마다? 1억으로 평가하겠다. 공정가치를 싸그리 무시하겠다. 공정가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원가로 쓸래. 이건 무슨 모형이고요? 원가 모형이고요.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재평가 모형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래요? 공정가치 모형. 투자 부동산은 매년 공정가치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때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원가 모형은 보세요. 원가 모형의 투자 부동산은 유용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 부동산의 원가를 내용윤수 걸쳐서 뭐 하셔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굿. 감가상각 해야 돼. 외우셔야 돼요.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은 뭐다?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자, 이게 포인트예요. 공정가치 모형으로 보세요.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뭐다? 기간의 뭐예요? 당기손익. 우리 시험에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아웃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당기손익. 다시 시인해 보세요. 뭐라고 그래? 읽어보세요. 당기손익.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수익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비용.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이렇게 심플하게 다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그죠? 그러나 유용자산은 오르면 뭘로 봐요? 올랐어요. 그러면 자본으로 받잖아요. 떨어지면 비용으로 받잖아요. 그러나 투자 부동산은 심플합니다. 모두 다 뭐예요? 당기손익이에요. 그래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공정가치 모형이 출제되겠죠. 안 나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어쨌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실익이 없어요.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에 N쪽에 뭘 박아야 돼요? 투자 부동산을 박아야 되겠죠? N쪽에 올랐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투자 부동산 받고요. 뭐라고 그래요? 대만에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넌 누구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올랐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수익이라고 하죠. 올랐어요.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졌어요. 장부가 더 커요. 얘는 공정가치가 더 크면 장부가 100원인데 공정가치가 120원이라면 20원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은 뭐예요? 너의 정체는 수익이고요. 떨어졌어. 장부가 100원인데 공정가치가 70원이라면 떨어졌죠?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그래서 대면에 오른쪽에 투자 부동산 받고요. 떨어졌으니까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 너는 뭐예요? 뭐예요? 비용.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수익. 아니, 죄송합니다.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식에 무슨 상품? 주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주식에 투자했어요. 이거 뭐예요? 지분 상품이죠? 당기손익 금자 기억나나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어디로 보내요?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오르면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똑같아요. 당기손익 금자랑 단기매매 목적이니 예스. 그럼 뭐예요? 당기손익 금자잖아. 나 금방 팔 거야. 그러면 올랐어요. 실현 안 됐어도 오르면 뭘로 봐요? 수익. 떨어지면 비용으로 보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시험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적어왔는데
19회 때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9회 때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자,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했다. 금액을 그대로 바꿔볼게요. 2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 공정가치로 평가했는데 얼마냐면 21만 원입니다. 올랐네요. 이거죠? 오케이. 21만 원이 보고기 말에 쪼그라졌어요.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로 쪼그라졌느냐? 17만 원으로 쪼그라졌습니다. X 1년, X 2년, X 3년도에 이 공정가치를 이 투자부동산을 얼마에 처분했느냐? 19만 5천 원에 처분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처분했을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울 때 당기손익 금자 기억나나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그죠? 뭐가 생각나죠? 직전 기억나나요? 직전 그죠? 직전 처분 직전의 금액이 뭐냐? 장부 금액입니다. 처분 직전 얼마?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17만 원. 됐나요? 최초가 아니에요. 20에 샀어요. 21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 됐어요? 17만 원. 그러면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17만 원.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나요? 2만 5천 원. 얼마? 아니 19만 5천 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이익이죠? 2만 5천 원이 당기순이익은 2만 5천 원 증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각나요? 직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직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당기손익 금자와 투자부동산에 처분했을 때 직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10초 만에 맞출 수 있잖아요. 직전. 이거 볼 거 없어요. 왜요? 장부에 꽂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장부에 얼마가 올라가 있어요? 17만 원짜리를 19만 처분하니까 직전 써줄까요? 직전.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이러시면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19회 때, 20회 때 출제가 되겠고 21회 때 기출문제를 한번 써볼까요? 자, 토지를 지금 당연히 공정가치 모형을 지금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이죠. 문제가 주어지겠죠. 자, 문제가 뭐라고 하냐? 내역연수는 10년이에요.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정이 되는 거예요. 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그런데 시험에 얼마에 취득했느냐?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임대수익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을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기말에 공정가치가 그냥 얼마냐? 100만 원이래요. 번전인가요? 제로 베이스죠. 그대로 100만 원이래. 그러면 100에 샀는데 지금 보고 기말에 시가도 얼마다? 100만 원이다. 오른 것도 없고 올랐나요? 아니죠. 내려갔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때 물어보는 것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얼마죠? 0 되겠죠? 0. 왜요? 제로잖아요. 100에 샀는데 지금도 100만 원이래. 당기순 미치는 영향은 0 이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죠. 내역연수가 10년이야 그랬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10년으로 엠빵 하겠죠. 그죠? 내역연수는 엠빵 하니까 10만 원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상각했으니까 10만 원 상각했으니까 장부는 90이겠지. 장부는 90인데 100만 원 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은 10만 원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해요? 안 해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98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때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도 하고요. 손상도 인식합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한번 19회 때 출제됐네요. 자,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손상 차손의 손상을 적용한다. OX. O 이렇게 되겠죠.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도 하고요. 손상도 인식해요.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은 X. 감가상각하지도 않고 손상도 인식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비용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감가에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외우셔야 돼요. 감가상각도 하지 않고요. 손상도 인식하지 않아요. 됐나요? 오케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도 하고요. 말로 자꾸 중얼중얼 그리셔야 돼요. 손상도 인식해요.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도 안 해. 손상도 안 해요. 다만 평가손익은 평가이익은 뭐예요? 당기손익. 올랐어요. 그러면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그죠? 그러니까 판때기를 깔아가지고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오르면 뭘로 가요? 자본. 아니 오르면 뭘로 봐요? 오르면 수익으로 가겠고요. 떨어지면 뭘로 가요? 비용으로 가겠죠. 됐나요? 오르면 뭘로 봐요? 수익. 떨어지면 뭘로 봐요? 비용. 이렇게 해서 모두 어디에 반영한다?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나왔거든요. 요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눈길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도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9쪽에 유용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비교를 제가 판에다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용자산은 사용 목적이죠. 내가 엉덩이 깔고 쓸 거야. 사용. 그러나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을 원해요. 또는 시세차익을 원합니다. 기말평가는 유용자산 분류별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유용자산 분류별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분류별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자산은 평가이익은 뭐예요? 자본. 기억나나요? 올랐어. 그럼 뭐예요? 자본으로 보낸다고요.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이 되겠고요.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당기손익에 반영하죠.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전액 심플하다고 그랬어요. 투자부동산은 유용자산보다 심플해요. 전액 뭐예요? 당기손익. 감가상각 여부를 살펴볼게요. 유용자산은 원가 모형이 됐던 재평가 모형이 됐던 감가상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나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유용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비교 나왔는데 다시 한번 크게 써놨어요.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평가손실은 당기 비용, 투자부동산은 전액 당기손익, 유용자산은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만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투자부동산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산 끝났습니다. 딱 100페이지인가요? 오케이. 그죠? 이렇게 99쪽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6번에 보니까 무슨 회계? 부채에 관한 기장이 나와 있나요? 부채에게는 부채에서 꽃이 뭐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채. 그죠? 사채 꽃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채, 그리고 충당부채, 그리고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해서 시험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부채의 의 및와 분류 나와 있죠. 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무슨 사건이에요? 과거.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미래 사건. 아웃이에요. 미래와 관련된 건 뭐라고요? 아웃. 미래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예요? 과거 의무예요? 무슨 의무? 현재 의무. 우리 시험에 과거 의무에서 우리 시험에 15회 때 한번 출제됐습니다. 과거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가 존재해야 돼? 현재 의무이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만을 의미하나요? 아니, 뭐도 포함돼요? 의제 의무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법적 의무가 뭐죠? 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된 의무이고요.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나요? 의제 의무도 포함됩니다. 의제 의무는 뭔가요? 보세요. 널리 관행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무예요. 널리 관행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무예요. 이해돼요? 자, 쉽게 말하면 랜드프로에서 강의를 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독한가요? 아니요. 되겠죠. 이게 뭐예요? 관행이에요. 그죠?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니까. 그죠? 그죠? 어쨌든 환불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과거 사건의 결과 발생하였으며 현재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 말이 어렵죠. 갚을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 우리 시험에 의제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아웃.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자, 부채 분리를 보면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까요? 재무사표상에는 유동부채와 뭘로? 비유동부채. 상한 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리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15회 때 한번 나왔고요. 확정 가능성에 따라서 확정부채가 있고 무슨 부채가 있나요? 추정부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무슨 부채죠? 확정부채,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사채, 금액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무슨 부채예요? 확정부채입니다. 그러면 무슨 부채 있나요? 읽어보세요. 무슨 부채라고 그래요? 추정부채라고 하죠. 부채는 추정을 해서라도 부채로 인식하게끔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충당부채. 무슨 부채? 충당부채.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충당부채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부채이다. 충당부채는 금액이 확정된 부채이다. OX. 확정부채이다. OX. X예요. 무슨 부채예요? 추정부채죠. 무슨 부채? 추정부채.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부채는 추정해서라도 부채로 인식하게끔 기준에서 뭐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추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이해돼요? 자산은 추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산은 충당자산, 이런 자산은 없어요. 충당부채는 있겠지만 충당자산은 없다. 그래서 확정 가능성에 따라서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를 분리할 수 있겠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성격상 금융부채가 있죠. 금융부채는 뭐예요? 돈으로 갚아야 돼.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 거죠. 돈을 빌렸어. 이 안에는 이런 거 있었죠. 뭐 있나요?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그죠? 차입금,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사채. 미래 뭘로 갚아야 돼? 현금으로 갚아야 되겠지. 우리 앞에서 배웠네요. 그 다음에 비금융부채. 현금으로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선수금. 뭐라고요? 앞에 선자가 들어가면 비금융부채죠. 이건 뭐죠? 빵값을 계약금 쪽으로 빵값을 미리 받은 거잖아. 그러면 빵으로 갚아야 돼. 그죠? 물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선수금은 금융부채의 15회 때 선수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안 돼요. 뭐예요?
금융부채죠. 그러니까 돈으로 결제가 돼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돈으로 결제가 돼야 돼. 금융부채.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비금융부채는 뭐 있을까요? 몇 가지 쓰면 선자 들어간 거 있죠. 앞에 뭐가 들어가요? 선수금. 또 뭐 있었나요? 선수수익. 그죠? 선자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국가에 납부할 세금, 미지급, 법인세, 세금 관련된 거, 소득세, 예수금.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여러분, 충당 부채, 비금융부채가 대표 선수 선, 미지급 법인세, 소득세, 예수금, 충, 선미소충. 어쨌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큰 테마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재무상대표의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뭘로 분류합니까? 유동부채와 상환기일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돼. 뭐라 그래요?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눈길 한번 주세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 법인세, 여기 선수금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미지급 비용하고 선수수익은 뭐다? 유동부채지요. 확인해 두셔야 돼요. 왜? 우리 재무비율 분석 유동비율은 몇 %고 나오지요?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데 유동자산을 얼마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유동비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은 유동부채. 그럼 비동부채 뭐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 오케이. 차입금, 미지급금. 세채, 가장 대표적인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하여 회사채. 퇴직급여 부채. 그 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경품 충당 부채. 충당 부채는 비유동부채야. 이렇게만 눈길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유동부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다음 네 가지를 충족해야만 유동부채로 인식합니다. 첫 번째 똑같아요. 우리 유동자산도 정상영업주기 콜. 정상영업주기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케이. 너는 유동 가세요. 그러고요. 주로 무슨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나요? 단기 매매 목적입니다. 정상영업주기 단기 매매 목적.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12개월 안짝. 몇 개월 안짝? 12개월 안짝이면 뭘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이 경우에는 뭘로 가래요? 유동부채로 가래요. 정상영업주기. 네, 실현될 것,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상영업주기.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 12개월 안짝. 그러면 유동으로 가래요. 그러나 좀 특수한 경우가 있죠. 보고기간 후, 결산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있지 않다. 말을 어렵게 표현했네.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있지 않다. 채무자는요, 그죠?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따윈. 채무자는 권리 따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는 채무자는 권리 따위는 없어요. 그럼 뭐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비유동으로 가야 맞죠. 이해돼요? 오케이. 안 갖고 있어야 정상이지.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돼, 안 돼? 안 돼. 권리를 가지고 안 갖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요, 은행장이에요. 응?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가 뭐라고요? 은행장이면 권리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나 우자관 얘기입니다.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것도 우리 시험 출제됐네요. 자, 매입채무 또는 종업원 및
영업원가. 영업원가라는 게 뭐예요? 영업원가는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영업원가.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항목은 보고 기간 후 몇 개월 후에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더라도 뭘로 보겠다?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얘를 틀어서 뭘로 낼까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아웃. 이해됐나요?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영업원가의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뭘로 분류하겠다?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됐나요?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도 뭘로 갑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유동부채 대차라고 나왔나요? 자, 혹시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죠. 결론.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장기로 빌렸었어요. 그럼 무슨 차입금이었나요? 장기 차입금이었었는데 보고기간 후 시간이 흘러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몇 년 이내 도래하면 1년 이내 도래하면 나왔네.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무슨 부채로 분류해요? 유동부채 이거죠. 그럼 회계처리가 장기 차입금은 죽어야지. 너는 더 이상 장기 아니지? 장기 차입금 부채가 죽고요.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가 탄생하겠죠. 맞나요? 장기 차입금 죽고 유동성 장기 부채 살리고 너는 죽고요. 너는 다시 살아나고요. 됐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게 회계처리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판때기다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자, 이제 부채의 꽃 뭐죠, 여러분? 사채입니다. 사채 발행은요 꼭 나오죠, 여러분. 최근에 13회, 14회, 15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안 나오면 회계학 시험이 아니다 하고 매번 출제됩니다. 여러분 사채를 발행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방법 몇 가지가 있나요? 액면 그대로 발행하면 액면 발행이죠. 그리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할 수도 있겠죠.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겠고 높게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자율 관계를 살펴보면 시장금리가 10%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액면에 써있는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 10% 주겠다면 무슨 발행? 액면 발행이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10만원에 발행했다면 무슨 발행? 액면 가액으로 발행했으니까 액면 발행이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겠고요. 할인 발행입니다. 시장 금리는 10%인데 내가 그 액면에 써있는 이자,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8%. 액면 이자율이 낮나요? 시장 금리는 몇 프로인데요? 10%. 나한테 투자하면 몇 프로 준대요? 8%. 그러면 나는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하겠지. 낮게 발행하겠죠. 이걸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그러겠고요.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이론 문제로 바로바로 골라내야 돼요. 할증은 시장 금리는 10%인데 나한테 투자하면 12% 주겠대. 그럼 나는 액면 금액보다 높게 할증 발행하겠지. 야야야. 자, 할인 발행은 시장에 10% 주는지 그럼 나한테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8% 준다고 가니까. 시장으로 몰리잖아요. 야야야, 내가 할인 발행할게. 10만 원 빌려주세요. 9만 5천 원만 돈을 덜 받고 9만 5천 원만 받고 3년에 10만 원 갚을게. 이게 무슨 발행이고요? 할인 발행이고요. 할증은 시장 금리는 10%인데 나한테 투자하면 12% 주겠대. 그럼 나는 액면 금액보다 높게 10만 원 빌려줘. 네. 근데 10만 5천 원 받고 3년에 10만 원 갚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할인 발행하던 할증 발행하던 만기가 되면 얼마에 갚아요? 액면 금액으로 상환하겠죠. 됐나요? 밑에 깔렸네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뭐하면 낮으면 이거죠.
낮으면 무슨 발행이라고 그러고요? 할인 발행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이자보다 높으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이자보다 높으면 무슨 발행이라고 해요?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사채 발행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액면 금액이 뭐죠? 현재 가치.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그러면 이때 액면 금액의 뭐예요? 1원의 현가 개수를 곱한 거지요. 그죠? 그리고 표시 액면 이자의 1원의 현가 개수. 여러분, 액면 금액은 일시불로 받나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액면 금액의 일시불 1원의 현가. 현가 개수를 줄여서 현가 이렇게 되겠고요. 액면 이자는 매년 지급하나요? 매년 지급하니까 연금의 현가를 더한 것이 사채 발행 가격입니다. 됐나요? 그럼 볼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액면 금액, 액면에 써있는 금액은 10만 원인데요. 이자율은 몇 프로냐? 8% 주겠대요. 몇 프로 주겠대? 8%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상환기간은 몇 년이냐?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이러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죠. 자,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채. 액면 금액은 10만 원, 이자율은 8%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이죠. 그러면 자, 볼까요? 자, 돈 얼마 빌려요, 여러분? 10만 원 빌려주세요. 매년 이자 몇 프로 주겠다가 8% 주다가 3년 후에 원금 얼마 갚겠다? 10만 원 갚겠다. 그러면 이거죠. 매년 8,000원, 이자 10만 원에 8%면 8,000원, 8,000원, 8,000원. 매년 이자 8,000 주다가 3년 후에 원금 갚겠다 이거지. 그러면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 12만 4천 원이죠. 그죠? 이걸 현자치로 땡겨오면 얼마니? 이게 사채 발행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곱하기 일시불이니까 1원의 현가. 3년 후 1원의 현가가 0.7513이라고 했죠. 그죠? 3년 후 1원에 대한 1.1의 몇 승이죠? 3승이죠. 3년 후 1원에 현가가 1.1의 3승. 1.1을 3으로 하면 1.331 나올 거예요. 나누면 0.7513 4800 90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3년 후 1원의 현가가 0.7513 4800 9025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짜자잔 짠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자리까지. 0.7513 줄여서 0.75 이거지. 그러면 3년 후 10만 원에 0.75니까 3년 후 10만 원에 현가를 땡겼더니 얼마? 0.75 7만 5천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에다가는 뭘 곱해요? 연금의 현가.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가 2.4868 나올 거예요. 2.4868인데 약 2.5라고 할게요. 2.5. 그러면 28에 16, 58에 40 얼마? 2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는 액면 이자에다가는 뭘 곱해라? 연금의 현가.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 연금 현가가 2.48 하니까 약 2.5니까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 9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발행일까요? 할인 발행이 되겠습니다.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현재 가치가 중요하죠. 현재 가치는 발행 가격 결정 시 현재 가치는 발행 시점에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입니다. 발행 시점에 뭐라고요? 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결산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결산 시점의 현재 가치는 결산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결정한다.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언제? 발행 당시의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가가 몇 개 나올 수 있다고요? 두 가지가 주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주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액면 금액에 대한 현가가 주어질 수 있고요. 액면 이자, 즉 10%에 대한 현가가 주어질 수 있고 10%에 대한 현가를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액면 금액에 대한 현가가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에 대한 현가를 주어질 수 있겠죠. 땡길 때는 뭘로 땡겨와라? 시장 이자율.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액면 이자는 몇 프로? 8%고 시장 이자율은 10%라면 이 10%에 대한 연금의 현가를 땡겨 오셔야 돼요. 10%잖아요. 1.1에 3승 이랬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땡겨올 때는 뭘로 땡겨와라? 땡기기만 잘하시면 돼요. 땡길 때는 뭘로 땡겨와라? 시장 이자로 땡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게 이제 발행 가격이니까 외우셨나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채 발행 가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쌍팔년도 문제고요. 발행 가격을 구해서 X년도 말에 또는 X년도 말에 사채를 상환했을 때 사채 상환 손익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오케이. 액면 금액의 일원의 현가, 액면 이자의 연금의 현가를 더한 것이 사채 발행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때 사채를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살펴볼까요? 자, 사채를 발행합니다. 대변에 뭐죠? 사채.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이 사채는 언제든지 무슨 금액으로 움직여요? 액면 금액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금액으로 움직여요? 날짜는 없어요. 액면 금액으로 움직여요. 액면이 얼만데? 10만 원. 자, 할인 발행한 것은 자,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했으니까 발행 가격은 얼마죠? 95,000원. 얼마라고요? 9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여기가 악국을 맞춰야 돼요? 5,000원. 그죠? 5,000원이 비네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입에 달라붙어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얘의 운명은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얘의 운명은 뭐예요? 3년 동안 이자입니다. 몇 년 동안 이자? 3년 동안 이자죠. 성급이자 성격이지. 10만 원 빌리는데 95,000원 받았으니까 선이자 띄었잖아. 그래서 얘의 운명은 3년 동안 이자가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자, 할증 발행 볼게요.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 언제나 무슨 금액으로 움직여요? 액면 금액. 그런데 사채 발행 가격은 얼마? 105,000원이죠? 105,000원. 맞나요? 그러면 대변에 얼마가 악구가 안 맞아요? 5,000원. 이걸 뭐라 그래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뭐라 그래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됐나요?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자, 이제 발행 가격은 매년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와 나왔나요? 매년 지급하는 현재 가치와 만기에 상환하는 원금의 현재 가치를 합계한 것이 사채 발행 가격이다. 그죠? 매년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 8,000 지금 땡기니까 연금의 현가 원금 3년에 10만 원 갚을게 이거에 대한 현가를 합계한 것이 발행 가격이 된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